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비보전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유아펌프 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아펌프 운전 시 작동유의 온도가 몇 도 정도에 도달될 때까지 무부하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3번 40도입니다. 유아펌프는 작동유 온도가 40도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무부하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유가 충분히 가온되지 않으면 점도가 높아 펌프와 모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유압유의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스템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 온도 도달 후 부하 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저온 환경에서는 충분한 예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압 시스템의 수명 연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송풍기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체인입니다. 체인은 송풍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송풍기는 케이싱인 외부 케이스, 임펠러인 회전 날개, 커플링인 동력 전달 연결부로 구성됩니다. 체인은 체인 구동장치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송풍기와는 무관합니다. 송풍기는 주로 직결 또는 벨트 구동 방식을 사용하며 공기나 가스를 이송하는 산업 설비에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축 수리 공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부러진 축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짐크로입니다. 짐크로는 구부러진 축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축의 힘을 측정하고 교정하는 데 사용되며 레버 원리를 이용하여 굽은 축을 펴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파이프 렌치는 배관 작업, 베어링 풀러는 베어링 탈거, 스톱링 플라이어는 스냅링 탈착에 사용됩니다. 축의 힘은 회전 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므로 정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유성기어 감속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성기어 감속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1kW 이하의 소형은 유용 윤활을 한다입니다. 1kW 이하의 소형 유성기어 감속기는 그리스 윤활을 하며 유용 윤활을 하지 않습니다. 소형 감속기는 밀폐형으로 제작되어 그리스를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유성기어 감속기는 큰 감속비 획득이 가능하고 기어 이수 차이가 있으며 이평은 펌프로 윤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유성기어는 컴팩트한 구조로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어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제도선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면에서 이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겹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시되는 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외형선입니다. 도면에서 이 종류 이상의 선이 겹칠 때 외형선이 가장 우선됩니다. 우선순위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치수보조선 순입니다. 외형선은 물체에 보이는 윤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선으로 다른 선과 겹치더라도 외형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는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고 제작자가 형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특수 지정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의 특수 지정선으로 사용되는 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굵은 일점 쇠선입니다. 굵은 일점 쇠선은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의 특수 지정선으로 사용됩니다. 열 처리 부분, 도금 부분 등 특수 처리가 필요한 영역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일점 쇠선은 중심선, 굵은 실선은 외형선, 가는 실선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에 사용됩니다. 특수 지정선을 통해 제작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글로브 밸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글로브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압력 강화가 적다입니다. 글로브 밸브는 압력 강화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유체가 S자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유체 저항이 크고 압력 강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폐가 느리고 구조가 복잡하지만 유량 조절이 용이하여 조절 밸브로 많이 사용됩니다. 압력 강화가 적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 제어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며 게이트 밸브는 전개 또는 전폐용으로 압력 강화가 적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오링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링을 정적실로 사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저압이 좋다입니다. 오링을 정적실로 사용할 때 저압보다는 고압에서 실링 효과가 좋습니다. 고압일수록 오링이 압력에 의해
홈에 밀착되어 실링 성능이 향상됩니다. 오링은 마찰이 적고 설치 공간이 작으며 실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압에서는 실링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교체가 쉬워 유압 및 공합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나사 표시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사의 표시법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나사의 길이입니다. 나사의 표시법으로는 나사의 길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나사 표시는 나사의 종류, 호칭 지름, 피치, 나사산 줄수, 감긴 방향 등을 나타냅니다. 나사의 전체 길이는 별도로 치수 기입해야 하며 나사 기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10은 미터 보통 나사 호칭 지름 10mm를 의미하지만 나사부의 길이는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문제는 전동기 고장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동기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베어링 마모입니다. 베어링 마모는 전동기 기동 불능의 직접적 원인이 아닙니다. 베어링 마모는 진동이나 소음 증가의 원인이지만 기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선 단선, 전기기기 고장, 기계적 과부하는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되면 회전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마모 상태에서는 기동은 가능하며 운전 중 이상 징후를 보입니다. 11번째 문제는 나사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나사의 그림에서 A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정답은 2번 피치입니다. 그림의 A는 피치를 나타냅니다. 피치는 인접한 나사산 사이의 거리로 나사의 기본 치수입니다. 리드는 1회전 시 진행거리, 호칭 지름은 나사의 바깥 지름, 모듈은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피치는 나사 설계의 핵심 요소로 피치가 작을수록 정밀하고 큰 체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문제는 키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력의 전달과 동시에 보스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미끄럼 키입니다. 미끄럼 키는 회전력 전달과 동시에 보스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키와 키홈 사이에 틈새가 있어 축 방향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접선 키는 큰 동력 전달, 반달 키는 경하중 전달, 새들 키는 축 표면에 설치하는 키입니다. 미끄럼 키는 클러치나 변속 기어처럼 운전 중 위치 변경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13번째 문제는 배관지지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관지지 장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배관의 누설을 방지한다입니다. 배관 누설 방지는 배관지지 장치의 역할이 아닙니다. 배관지지 장치는 관의 중량을 지지하고 열팽창과 수축을 허용하며 외력에 의한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설 방지는 패킹, 가스켓 등 밀봉 장치의 역할입니다. 배관지지는 행거, 서포트, 앵커 등으로 구분되며 배관의 안전성과 수명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4번째 문제는 그리스 윤활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활유와 비교할 때 그리스 윤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냉각작용이 우수하다입니다. 그리스 윤활은 냉각작용이 윤활유보다 불량합니다. 그리스는 점도가 높아 열전도가 나쁘고 순환하지 않아 냉각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스는 누설이 적고 급류 간격이 길며 밀봉성이 좋고 먼지 침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냉각작용은 단점입니다. 따라서 고속회전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윤활유가 더 적합합니다. 15번째 문제는 배관 유체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속을 흐르는 유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경우 유체 종류와 문자 기호가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공기는 A입니다. 공기는 문자 기호 A로 표시합니다. 가스는 G, 증기는 S, 물은 W, 기름은 O로 표시합니다. 배관 도면에서 유체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배관 시공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배관 색상 표시와 함께 문자 표기를 병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압축기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심식 압축기와 비교한 왕복식 압축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고압 발생이 가능하다입니다. 왕복식 압축기는 고압 발생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심식 압축기는 맥동이 없고 대용량이며 윤활이 쉽지만 왕복식은 맥동이 있고 소용량이며
윤활이 복잡하지만 고압 발생이 가능합니다. 왕복식은 수백 기압까지 압축 가능하여 고압 공기나 가스가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17번째 문제는 윤활유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석유계 윤활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합성 윤활유입니다. 합성 윤활유는 석유계 윤활유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윤활유로 에스테르계, 실리콘계, 폴리글리콜계 등이 있습니다. 파라핀기, 나프텐기, 혼합윤활유는 원유에서 정제한 석유계 윤활유입니다. 합성유는 고온, 저온 특성이 우수하며 극한 환경이나 고성능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됩니다. 18번째 문제는 벨트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쪽 표면에 이가 있는 벨트로 정확한 속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타이밍 벨트입니다. 타이밍 벨트는 안쪽에 이가 있어 미끄럼을 방지하고 정확한 속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톱니가 풀리에 홈과 맞물려 동기 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자동차 엔진의 캠축 구동 등 정밀한 타이밍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슬립이 없어 정확한 속도비를 유지하며 동기 벨트라고도 불립니다. 19번째 문제는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든자를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알아내는 측정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직접 측정입니다. 고든자를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알아내는 것은 직접 측정입니다. 측정기를 직접 대어 치수를 읽는 방법으로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을 사용합니다. 비교 측정은 기준과 비교, 한계 측정은 합격, 불합격 판정, 간접 측정은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측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20번째 문제는 재해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해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안전지식의 부족입니다. 안전지식의 부족은 재해의 간접 원인입니다. 재해의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로 물체 자체의 결함, 안전방호 장치의 결함,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 등이 해당됩니다. 안전지식 부족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간접 원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설비 결함 제거와 간접 원인인 안전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설비보전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